VMS 변경사항 안내.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1. VMS 홈페이지 2. 인증관리 시스템입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VMS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고 인증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VMS 홈페이지. 인증관리요원 온라인 보수교육 VMS 변경사항 및 주요 기능 복습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수교육 듣는 분들 중에서는 VMS를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 인증요원 자격 정지를 앞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자격 정지가 돼서 VMS를 사용하신 지 몇 년이 지난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VMS에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내용은 물론이고 한동안 VMS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VMS의 주요 기능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MS 홈페이지에서 자원봉사자 로그인을 해보고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MS에서 인증요원과 자원봉사자의 로그인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문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려면 자원봉사자 로그인 후에 기본적인 메뉴 구성이라든지 기능에 대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이참에 새로 가입해서 학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상단 파란 줄에 로그인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되시면 보시다시피 로그아웃, 마이 페이지 버튼이 뜬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이 페이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마이 페이지를 누르시면 바로 봉사 실적 조회 창이 뜨고요. 보시면 봉사 실적 총 횟수 및 봉사 시간이 나오고 인증서를 각각 발급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건별로 발급을 하실 수도 있고 인증서 전체로 발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메뉴로 돌아와서 왼쪽에 회원 정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회원 정보 누르시면 비밀번호 다시 확인하라고 나오는데요. 비밀번호 다시 치시고요. 자, 개인 정보들이 쭉 뜨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이메일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정보 수신 동의가 저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봉사 실적이 입력될 때 알림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개인정보 제공 연계 동의를 하는지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V표 체크가 되어야만 VMS에서 입력된 실적이 1365로, 그리고 반대로 1365에서 입력된 실적이 VMS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로 다시 돌아가서요. 1365 연계 결과 조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VMS 아이디가 1365 아이디로 정상적으로 연동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실적이 1365로 정상적으로 연동되지 않았다면 자원봉사자가 직접 봉사실적 인관 전송,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파란 버튼을 눌러서 실적을 다시 1365 사이트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전송 같은 경우에는 만 24시간이 지나야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증관리요원의 VMS 접속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증관리요원이 VMS에 접속을 하시기 위해서는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우선 VMS 홈페이지 상단 파란 줄에 인증관리 DB 시스템 접속을 클릭합니다. 자, 처음 접속을 하신 분들은 로그인 버튼 하단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눌러서 각자 개인 공인인증서를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보라색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이 창에서 공인인증서 암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 VMS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지 않고 교육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 아이디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시면 초기 접속일 경우에 보안 서약서 동의 체크란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은 정상적인 VMS 사용을 위해서 V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원으로 컴퓨터를 바꿔서 VMS를 접속하는 경우에 단말기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이상 컴퓨터를 변경해서 접속을 시도를 하는 경우에 단말기 변경 횟수 초과로 접속이 제한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 시도관리본부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인증관리 시스템 VMS. 자,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면 화면과 같은 구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 VMS DB는 주 메뉴, 그리고 부 메뉴, 세부 메뉴와 자주 쓰는 메뉴로 구성이 됩니다. 자, 먼저 주 메뉴는 이 부분입니다. 관리센터 관리에서 시스템 관리까지 메뉴가 있고요. 주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쪽 부분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가 또 바뀌죠. 자, 이 메뉴가 주 메뉴고요. 주 메뉴에 따라서 부 메뉴, 그리고 세부 메뉴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 부분에 또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는 퀵 메뉴, 즉 자주 쓰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쓰는 메뉴는 인증요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모아놓은 거고요. 세부 메뉴 클릭 시에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퀵 메뉴는 총 8개까지만 생성이 되고요. 퀵 메뉴 8개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다른 세부 메뉴 기능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부 메뉴 기능을 열기 위해서는 이전에 생성된 퀵 메뉴를 이렇게 지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홈 화면에서는 보시다시피 봉사자의 실적이나 일감에 대한 정보, 현황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지침, 그리고 매뉴얼이나 신고 비교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 메뉴인 관리센터 관리를 눌러보겠습니다. 왼쪽에 부메뉴가 관리센터, 인증요원,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폐기 관리, 개인정보 소명 등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부메뉴에 관리센터를 클릭을 하시면 다시 세부 메뉴로 관리센터와 수요처 관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전 DB 같은 경우에는 관리센터와 수요처 관리가 각각 다른 주 메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새 DB에서는 이 부분을 함께 묶어 놓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관리센터와 수요처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센터는 용어 그대로 관리하는 곳, 즉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실적을 입력하고 조회하는 곳이죠. 반면에 수요처는 말 그대로 수요가 있는 곳, 즉 봉사자가 직접 활동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관리센터나 수요처가 겹치는 곳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를 하는 관리센터는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봉사자가 기업 내에서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수요처는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부메뉴의 관리센터의 세부 메뉴, 부메뉴의 관리센터 세부 메뉴, 관리센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창에서는 관리센터의 목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에 있는 여러분 센터에 센터명을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세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죠. 세부 정보에서는 전화번호나 여기 있네요.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그리고 주소 같은 게 바뀌었을 때는 직접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를 누르고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바뀌었을 땐 바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가 보시면 직인 파일이 있죠. 요거를 수정 버튼 누르고 직접 여러분들 기관의 직인 파일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인 파일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센터에서 관리센터 지정서를 직접 출력을 하셨을 때 이 직인 파일이 찍힌 상태로 지정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관리센터의 세부 메뉴인 수요처 관리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수요처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봉사자가 활동할 수요처를 등록을 하거나, 자, 등록하는 버튼이 여기 있죠.
등록을 하거나 혹은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조회는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메뉴 인증 요원에 세부 메뉴 인증 요원을 클릭을 해봅니다. 자, 우리 관리센터에 등록된 소속된 인증 요원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상태를 보시면 활동 중인지 혹은 대기 중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리고 퇴사이신 분들도 나올 수가 있죠. 문제는 실제로는 퇴사를 하셨는데 아직도 활동 중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인증요원 퇴사 처리 요청을 저희 시도관리본부 쪽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활동 중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분이 언제든 저희 관리센터에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인증관리 요원 목록에서 밑줄 그어진 부분, 밑줄 그어진 연번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연번을 클릭을 하시면 이 인증 요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등이 바뀌셨을 때 이런 부분 수정 요청을 저희 쪽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위촉장을 직접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중 메뉴로 와서요. 개인정보 처리 폐기 관리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할 통계에서 자료를 내려받는 경우에 폐기 기한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폐기 기한 내에 자료를 폐기를 하시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메뉴입니다. 자,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센터 관리의 마지막 메뉴죠. 개인정보 소명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증요원이 그 자원봉사자의 정보에 불필요하게 많이 접근을 하거나 혹은 전혀 관련이 없는 봉사자의 정보를 접근을 하셨을 때 중앙관리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 소명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인증요원이 소명하는 메뉴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DB 사용을 하셨다면 사용하실 일이 별로 없는 메뉴죠. 자, 다음 두 번째 메뉴인 봉사자 단체 관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부 메뉴가 자원봉사자 관리 그리고 봉사 단체 관리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부 메뉴인 자원봉사자 관리를 클릭을 하고 봉사자 관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예전 VMS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인증 요원이 자원봉사자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입력 버튼이 아예 없어졌죠. 입력을 직접 하실 수가 없고 현 VMS에서는 무조건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봉사자의 아이디나 혹은 성함 더하기 주민번호 앞자리 혹은 인증요원이 봉사자를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세부 메뉴 봉사자 관리에서 오른쪽 검색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원래 여러분들 기관에서는 여러 봉사자가 뜨겠죠. 근데 지금은 교육DB 때문에 한 명의 봉사자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봉사자의 그 성함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세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록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여기에 리스트로 나오는 봉사자는 현재까지 우리 센터에서 한 번 이상이라도 봉사 활동을 하신 분들, 그분들의 실적을 입력했을 때 나오거나 혹은 센터 소속이 우리 센터인 분들만 성함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성명 더하기 생년월일 그리고 봉사자 연번이나 혹은 자주 쓰는 건 아이디죠. 아이디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우리 센터에 소속된 봉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검색된 봉사자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봉사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봉사자가 자체적으로 비밀번호를 검색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비밀번호를 저희도 못 봐요. 인증요원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임시 비밀번호를 이렇게 확인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임시 비밀번호를 여기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SMS 발송을 바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목록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1365 연계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시간에서 봉사자 실적을 봉사자 본인이 1365로 전송하는 기능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요거는 인증 요원분들이 봉사자의 실적을 1365로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봉사자를 검색을 하시고 해당 기간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면 여기 실적들이 뜨겠죠. 실적별로 일괄 전송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바로 실시간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전송 성공 자료는 최대 24시간 뒤에 1365 포털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봉사자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메뉴 봉사단체 관리, 봉사단체 관리에서 세부 메뉴 봉사단체 정보 관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센터 내에 등록된 봉사단체의 목록을 보실 수 있는 창인데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등록 버튼을 눌러서 새로 봉사단체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봉사단체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록에 있는 단체명, 밑줄 그어진 단체명을 클릭을 하시면 단체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소속 인원 탭을 들어가서 해당되는 봉사자, 이 봉사단체에 속하는 봉사자를 반드시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단체만 만들어서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번 교육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봉사실적 관리 메뉴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은 봉사실적 관리를 위한 사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적관리 창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사 실적은 6하 원칙을 기준으로 입력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누가, 봉사자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언제, 봉사 일시가 되겠죠. 그리고 어디서, 수요처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을 부분은 이 활동 유형과 활동 내역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부분은 실적에 따로 들어가 있진 않지만 여기 활동 유형이나 내역에 다 통틀어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수요처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관리센터하고 수요처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봉사자가 활동하는 곳을 수요처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수요처를 실적 입력 전에 반드시 한 곳 이상 입력을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실적을 입력을 하시는데 신규 지정된 관리센터에서 실적 입력하시려고 하는데 수요처 검색을 눌렀더니 수요처가 하나도 뜨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건 이전 단계에서 이 부분이겠죠. 이전 단계에서 수요처 입력을 미리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새 DB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적 등록창에도 아예 수요처 등록 버튼을 빼놓았습니다.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활동 내용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히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학생 자원봉사자들의 경우에는 활동 유형만 입력을 하시고 활동 내용을 기록을 하지 않으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연락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창을 닫고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봉사실적 관리의 중 메뉴, 봉사실적 관리의 세부 메뉴, 봉사자 실적 관리입니다. 자, 이 창에서는 봉사자의 활동 실적을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기존에 입력된 실적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한 실적에 대해서 수정이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죠. 먼저 실적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자, 봉사자 실적 등록은 크게는 개인별 등록과 그리고 봉사단체 실적 관리로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새 DB에서는 봉사자 실적 관리 내용에서도 개인별 등록과 일자별 등록, 그리고 모집글에서 불러오기,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개인별 등록은 한 사람이 여러 날짜에 걸쳐 활동한 내용을 한꺼번에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일자별 등록은 반대로 한 날짜에 여러 명의 봉사자가 함께 봉사활동하신 내역을 일괄 입력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새로 생긴 기능이 이 부분이죠. 모집글에서 불러오기. 이 부분은 VMS에 자원봉사자 모집 게시글을 올리셨을 때 그곳에 이제 신청하신 봉사자를 그대로 끌어와서 실적을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해당 봉사자가 당일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전제하에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개인별 등록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입력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봉사자를 검색을 하셔야 되겠죠. 간혹 보시면 여기다가 텍스트로 봉사자 명칭을 이렇게 봉사자 성명을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나와요. 예, 봉사자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새 창이 떴을 때 여기서 봉사자 명이나 혹은 성명 더하기 생년월일, 아이디 등등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봉사자 명은 지금 우리 관리센터에서 한 번 이상 봉사활동을 하신 분이나 혹은 우리 센터 소속으로 되신 분들만 검색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밖에 봉사자 연번이라든지 아이디라든지 성명 생년월일로 검색을 하시면 우리 센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봉사자라 할지라도 그분의 정보를 불러와서 실적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선 편의상 봉사자 연번으로 봉사자 한 명을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검색이 됐네요. 자, 검색이 되셨으면 밑줄 그어진 봉사자 코드 부분을 누르셔야 정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 일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일시 부분 옆에 더하기 버튼이 있죠.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일자가 더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봉사자가 5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셨다. 그러면 칸을 5칸을 만들고 여기다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처 부분을 볼까요? 수요처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수요처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나눔대축제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수요처가 검색이 안 되신다. 그거는 이전 단계에서 입력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처 등록 버튼을 누르고 다시 등록을 하신 다음에 2단계로 와서 수요처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 유형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죠. 여기서 적정한 봉사활동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정서지원이라고 돼 있을 때 무슨 정서지원을 했는지 뭔가 좀 내용이 빈약해 보이죠. 여기서 활동 내역을 추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이 다 되셨으면 목록에 추가를 누르시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목록에 추가를 하면 추가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미래 실적으로 되어 있죠. 1시간이라도 미래 실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 DB에서는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편의상 그 전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다 되셨으면 목록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입력한 실적들을 아래로 다 내립니다. 그리고 각각 항목별로 조금씩 수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도 물론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되셨으면 저장을 눌러주면 되겠죠. 근데 저장을 눌러주시기 전에 한 가지 더 강조해 드릴 게 마감 봉사 실적 등록 신청 목록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인증관리 사업에서는 규정상 전년도 봉사 실적의 경우에 다음해 2월까지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2021년부터는 1월까지 입력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지난 뒤로는 전년도 실적을 입력하기 위해서 전년도 실적을 입력하는 사유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증빙 서류도 스캔을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눌러도 바로 반영이 되시는 게 아니라 시도관리본부 담당자들이 개별 검수를 하신 후에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하신 사유나 첨부하신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반려 처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전년도 실적은 내년부터는 1월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저장을 누르면 등록이 완료가 됐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된 실적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봉사자 검색을 먼저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봉사자 연번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아까 입력한 봉사자, 실적을 입력한 봉사자를 검색을 하고요. 실적 기간은 기본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죠? 검색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입력한 실적 5건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 실적에 봉사 일자 부분 보면 밑줄이 또 그어져 있어요. 요 밑줄이라는 건 클릭을 하면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요 내용에서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수정이나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를 발행하기 전까지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 번이라도 인증서를 발행을 하시게 되면, 자, 인증서 발행은 참고로 여러분들과 같은 인증 요원이 해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적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봉사자들이 집에서 봉사자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인증서를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걸 제가 지금 발행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있었던 실적 수정 및 삭제 버튼이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인증서를 출력한 경우에 실적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래도 부득이하게 꼭 고치셔야 된다, 그런 경우엔 시도관리본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공문을 접수를 하고 이 내용을 인증서 발행을 미발행 상태로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저희가 바로바로 또 실시간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 메뉴에 봉사단체 실적 관리에 봉사단체 실적 정보 관리가 또 있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앞서 보여드린 봉사자 관리와 마찬가지로 봉사단체의 실적을 입력하는 창인데요. 뭐 내용은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교육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의 통계 메뉴 보시면 통계에는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보시다시피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메뉴를 다 학습하실 필요도 없고 사실 사용하신 메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부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메뉴 자원봉사자의 세부 메뉴 자원봉사자 현황 개인별을 클릭을 해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관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간략한 정보를 확인하는 창인데요. 이 부분 등록 기간을 아예 옛날로 돌려놓고요.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업 출력을 누르시면 검색이 되실 거예요. 화면 출력은 현재 기능 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그 교육관리센터에는 봉사자가 한 명만 등록이 되어 있네요. 이 봉사자의 성명, 연번, 등록일, 그리고 성별과 주민번호 앞자리,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왼쪽 상단을 보시면 바로 이걸 프린터로 출력해 내실 수도 있고요. 혹은 PDF나 엑셀,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아까 개인정보 폐기 관리에 대한 부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그 개인정보가 들어간 파일, 통계 자료를 내려받으실 때는 파일을 이용하는 목적, 실적 관리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파기 예정 일자도 언제까지 파기를 하겠다라고 등록을 하시면 동의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동의해 주시고 직접 한번 해볼게요. 실적 키보드가 익숙하지가 않네요. 네, 엄청 입력했습니다. 실적 관리로 입력을 해서 등록. 이렇게 누르시면
엑셀로 내려받기가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근데 이 자료를 다 사용을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기한까지 요거를 파기를 하시고 앞서 설명드렸던 개인정보 폐기 관리 메뉴에 가서 폐기했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통계로 돌아와서요. 통계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봉사 실적이에요. 봉사 실적 부분에 봉사 실적 현황 가로치고 봉사자별 부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실적 기간을 먼저 입력을 하고요. 올해 1월 1일부터로 해볼까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팝업 출력을 하시면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옵션이 4가지가 있습니다. 실적 등록 기준, 소속 센터 기준, 그리고 일자별, 개인별. 이게 많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소속 센터 기준은 실적을 어디서 등록했는지랑 관계없이 소속 봉사자의 실적을 조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기업의 직원인 홍길동 씨가 B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신 경우에 보통 B 복지관에서 실적을 입력을 합니다. 이때 홍길동 씨 실적은 실적 등록 기준으로 보면 B 복지관 관리센터에서 조회가 되고요. 반대로 소속 센터 기준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A 기업 관리센터에 실적으로 조회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려면 홍길동 씨의 소속 관리센터가 A 기업으로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입사 전에 처음 자원봉사했던 시설이 소속 관리센터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 관리센터인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을 사전에 반드시 이관해서 해당 소속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자별과 개인별이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직접 클릭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별 실적은 지금 보시다시피 각 날짜별로 실적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테스트 2 봉사자의 실적이 1건, 2건, 3건, 4건, 5건, 아까 입력한 5건이 5줄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각 실적에 뭐 수혜처라든지 봉사 시간,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등등이 조금은 세부적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실적 등록 기준 개인별로 가시게 되면 봉사자별로 한 줄로 나오게 되죠. 이 봉사자가 총 5번 14시간 30분의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정도로 요약해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관에서 봉사활동한 사람은 총 2명, 입력한 사람은 총 2명이고요. 그리고 그 2명의 봉사자가 20시간 30분, 총 7회 봉사활동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왼쪽 상단에 아까 말씀드린 봉사자 통계와 마찬가지로 파일로 내려받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프린터로 출력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홈페이지 관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서는 부 메뉴가 게시판 관리하고 자원봉사자 그리고 봉사단 이렇게 돼 있는데, 게시판 관리 내용은 거의 VMS 홈페이지에 그 메인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을 추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원봉사자 봉사단의 세부 메뉴 중에 자원봉사자 모집, 탭이 지금 열리지가 않죠? 이 경우에는 몇 개를 지워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고 다시 자원봉사자 봉사단의 세부 메뉴 자원봉사자 모집 부분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기관에서 봉사자를 모집할 때 모집 글을 여기 내용을 넣어서 입력을 하시면 앞서 보여드린 VMS 홈페이지에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에 봉사자 모집 신청 부분에 바로 실시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등록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자원봉사자 모집 등록 관련해서는 필수 입력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봉사자한테 이러이러한 정보들을 필수적으로 알려주셔야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봉사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점심 식사나 뭐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지 그런 부분을 여기다 등록을 해주시면 봉사자 모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을 다 입력을 하고 등록을 했을 때 봉사자들이 모집이 되겠죠. 여기를 한번 볼까요? 모집되는 봉사자의 정보는 여기 지금 모집이 안 됐네요. 모집된 걸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모집이 됐네요. 지금 2명 모집에 1명이 모집이 됐는데 모집된 분의 정보가 마스킹 처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봉사 모집 글을 올리신 인증 요원에 한해서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 만큼 보수교육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VMS 변경 사항 및 주요 기능에 대한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과 관련된 다른 학습과 마찬가지로 VMS도 실제 사용을 하셔야 확실하게 기능에 대한 숙지 및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에서 진행된 사항을 각자 실습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시도 협의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VMS 변경사항 안내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